그때 저를 좋아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너무 수업을 잘해서 잘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현재 수업 듣고 있는 학생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전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다 파리목숨이에요. 네. 참고로 저는 쿨톤이에요. 저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색 계열 같은 거나 화이트 블랙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그럼 지금 입으신 코트도 약간 그걸 감안해서 입으신 건가요? 아, 이건 전혀 그냥 감안하지 않았어요. 네. 입고 싶은 대로 입어요, 옷은. 네. 그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출근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8시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몇 시까지 출근하시는 거예요? 수업이 강의가 9시에 시작해요. 9시 시작이요? 혼자 운전해서 가시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이렇게 차에서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나가는 대학교에서는 직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임 교수예요. 겸임 교수? 네. 겸임 교수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랑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전임 교수님들이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겸임 교수는 겸업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에요. 그럼 지금 아침에 나가는 수업은 강의명이 어떻게 돼요? 이 강의는 색채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강의명은 그런데 컬러리스트 국가 자격증 시험을 이제 대비하는 어떤 수업이에요. 약간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에요. 시험 자체도 오전에 8시 반 입실해서 5시까지 시험을 점심을 먹으면서 보니까 점심을 중간에 네. 먹고 시험을 보는 네, 거예요? 먹으면서 이제 5시까지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뷰티나 뭐 이런 디자인이나 뭐 패션이나 이런 컬러랑 관련되어 있는 직종의 친구들이 응시가 가능해요. 제가 이제 있는 학과는 이제 화장품 학과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도가 있어요. 색채와도. 그래서 이런 수업이 이제 개설이 된 거죠. 컬러리스트 시험 준비는 교수님은 한 얼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국가자격증 시험을 봤을 때 거의 다 원패스를 했는데 컬러리스트만 2번 봤어요. 첫 번째 시험 때 좀 실수를 했어요.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사실 시험 보고 나올 때 울었어요. 혹시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약간 이제 뷰티라고 하는 이쪽에 들어오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강의를 조금 빨리 시작한 케이스인데 패션 쪽을 공부를 먼저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 그리고 대학원 들어가고 강의를 26대 처음 시작했어요. 대학 강의를. 와, 26살에? 네. 그럼 거의 막 그때는 가르치는 거로는 최연소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요? 그쵸. 왜냐면 외부에서 이제 그 뭐 관리하시는 학교 관리하시는 분이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교수님 어디냐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교수님인데? 네, 전데요. 그러면 이러시고 그때 이제 패션 강의하면서 조금 패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때 이제 조금 메이크업을 조금 배웠었어요. 그러면 네. 여기서 패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의상 쪽이고. 네, 의상이죠, 의상.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러면은 박사학위를 받는 것까지도 연결되는 건가요? 그 중간에 네. 잠깐 직장 생활을 좀 했어요. 직장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너무 이제 이런 뷰티나 패션 분야에만 있어봐서 이제 다른 분야로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그때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전자 쪽에서 근무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자회사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L전자 협력사에서 처음 근무를 했어요.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한 3년 정도 그때 스카우트제이가 와서 S전자 협력사로 이제 옮겨서 근무를 경쟁사에서? 네, 주로 네, 어떤 그쵸. 쪽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거 설치해 주시는 그 기사님들 계시잖아요. 네. 용어가 CS 마스터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이제 교육하고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 자료 만들고 회의도 하고 이제 그런 업무를 제가 했었어요. 그때 그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겠구나. 직장을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학위 공부를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제가 국비로 처음 이제 미용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전업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그때 피부 국가 자격증 그걸 제일 먼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을 좀 했었죠. 그때 이제 그 국가 자격증 학원에서 그 원장님께서 강의를 좀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도 이런 직업 학교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학위는 어떤 분야의 학위가 지금 박사학위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보건향장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보건 무슨 학과요? 보건향장. 향장이요? 예, 그러니까 보건학과랑 그다음에 화장품 향장학과가 이제 합쳐진 과예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보건학과 교수님이 반, 그다음에 화장품학과 교수님, 화학과 교수님이 반 이렇게. 되게 좀 특이하죠. 거의 처음 들어보는 건데. 특이하죠. 근데 그때 화장품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어쨌든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군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해서 과를 좀 향상학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브랜드 화장품을 만드신 거예요? 네, 만들었죠. 그러면 브랜드 네임이 혹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랜드 네임은 드블랑이에요. 드블랑. 드블랑?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이 스킨드블랑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일샵이 네일드 블랑이에요. 네, 그래서 블랑이 뭐 프랑스어로 이제 화이트. 그런 뜻이구나. 화이트란 뜻이고 사실은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러면 걔 이름이 이제 브랜드 이름이 된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런칭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화장품 런칭은 지금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이제 쿠팡 이런 곳에서 지금 서서히 오픈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그 샵을 얘기하셨는데 샵이 혹시 운영하신 또 샵도 있으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또 샵은 어떤 이렇게 뭐 메이크업 관련된 샵인가요? 네일샵이요. 샵은 또 네일샵인 네, 거예요? 네일샵이에요. 네. 네일샵은 그러면 언제 오픈하신 거예요? 샵은 이번 년 5월에 오픈했어요. 올해 5월에? 네. 그럼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또 한참 위기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네일을 좀 많이 받으러 오나요? 많이 받으러 오세요. 이 상황에서도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어서 더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답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한 번도 안 받아보셨던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소확행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재난지원금 나왔잖아요. 예. 그때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나라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죠. 네일샵은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좀 커요. 네일샵이요? 네. 어느 정도? 몇 평 정도요? 60평? 60평 정도? 네. 네일샵 치고는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샵은 어디 쪽에 오픈하신 거예요? 샵은 대전에 이제 롯데백화점 바로 앞에 있어요. 대전 롯데백화점 앞에요? 네. 거기 되게 중심지 아닌가요, 딱? 그쵸. 어떻게 근데 오픈을 딱 중심지부터 처음 시작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샵을 하다가 내려왔어요. 네. 원래 하셨구나. 네. 수도권에서 샵을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던 샵이 이런 큰 쇼핑센터 앞에 있었거든요. 상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샵이 굉장히 유명한 샵이 됐어요. 처음 제자들 4명 데리고 오픈한 샵이 나중에 직원이 12명 정도까지 될 때까지 좀 많이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대기할 공간이 없어서 그 복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복도. 거기에 의자를 놔드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건 아니다. 다음에 이제 샵을 하게 되면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생각하면서 아예 큰 장소를 얻자 이런 거죠. 전에 오픈했던 샵은 어느 쪽이었어요? 지역이? 분당이었어요. 분당. 네. 그걸 이렇게 접고 내려오는 건 좀 후회는 안 되세요? 그냥 적절했던 타이밍 같아요.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전 내려와서 굉장히 만족해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지역마다 사람들의 색깔이 좀 있어요. 수도권은 이제 다채롭잖아요.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일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좀 차분해요. 좀 여유롭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비용들이 조금 더 여유롭다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가지고 계신 자격은 아까 얘기하셨던 컬러리스트 자격 말고 또 다른 자격들도 있을까요? 좀 많아요. 아, 그냥 뭐 쭉 네, 대충 이렇게 훑어주신다면? 우선 미용 자격증, 네일, 뭐 피부, 메이크업, 패션 스타일리스트, 컬러리스트. 사실 이 미용 쪽은 민간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에듀케이터 자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취득할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발전됐지만 약간은 그렇게 발전이 많이 안 됐을 때는 일본에 가서 배워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본에 많이 갔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언제까지 강의를 한다라는 나름의 좀 계약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거 없고, 아시다시피 교수들은 정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다 파리 목숨이에요. 네. 한마디 덧붙이자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수업했을 때 그 시간당 받던 강의료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적어요. 진짜로요? 네, 같은 4년제 대학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을 좀 맞춰서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약간 이런 좀 특이한 이런 학생 좀 특이했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까요? 어릴 때 강의를 했을 때는 제가 대학을 다니고 나서 그 학교에 강의를 나간 거였거든요. 그때 저를 좋아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군대를 갔다가 복학을 했는지 또 제 수업을 신청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알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너무 당황한 거를 느꼈는지 수강을 신청했는데 철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회를 했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뭐 드라마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드라마 같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이미 그때 결혼했을 때였거든요. 네. 우리 여학생들 중에서 혹시 막 선생님 좋다고 막 이렇게 막 찾아오고 이런 친구는 혹시 없었나요? 한 친구가 제가 그때 교양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 뒷면에 빼곡하게 글을 썼어요. 네, 빼곡하게 글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 수업을 듣고 너무 이 패션을 배우고 싶어서 자기가 전과를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과가 아닌데. 네, 그리고 본인이 그 자궁암 초기여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삶이 한 번 더 주어진 거잖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자.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전업을 생각했어요. 전업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패션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뷰티 쪽으로 사실 이제 옮긴 거잖아요. 나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볼까? 이 생각을 그때 한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만학도로 들어왔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10살 이상 많았어요.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그때 처음 이제 이런 미용 쪽으로 이제 전환하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학생은 실제로 전과를 해서 네. 계속 일을 했나요? 전과를 근데 저희 교수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부담스럽게 만학도 분이 전과를 신청하셨다고 왜 그렇게까지 수업을 했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수업을 너무 잘해서 또 그런 부작용이 있었구나. 너무 수업을 잘해서 잘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시간 강사 주제에 어떻게 전임보다 수업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수업은 잘 못하죠. 근데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도 교수님들 보기에는 그리 좋지 않아요. 약간 시기의 대상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학생들이 뭐 그 수업 재밌어요 교수님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내 수업 듣는 학생이 다른 시간 강사의 수업을 재밌다고 하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조금 여기선 약간 조절해야죠. 조절해야 돼요. 근데 뭐 웃음소리도 많이 나고 수업 시간을 꽉 채워서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전임 교수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기분이 나빠요. 네 수업 듣느라고 애들이 내 수업을 그냥 빠듯하게 와. 이건 아니지 않니? 이런 무언의 압박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제가 수업을 들어본 건 아닌데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한번 청강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청강. 저희 남편이 청강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수업 때. 아, 남편분이요? 네. 오. 화났어요. 그래서 본인은 재밌을 것 같아서 막 들어왔겠지만 정말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본인 소개를 안 해가지고 지금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김은숙이고요. 대전에 있는 모 학교에 겸임교수로 있고요. 화장품학과 겸임교수로 있고, 그 다음에 대전 서구에 있는 네일드 블랑의 원장이고, 그 다음에 화장품 회사 스킨드 블랑의 대표예요. 지금 천안에 있는 SBS 미용학원, 여기는 거론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미용학원에 지금 실무반 강의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좀 너무 아재 표현이지만 뭐 팔방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교수님 이따 수업도 끝나고 샵으로 이동하는 얘기도 또 이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샵에서 운영할 때 그 좀 이렇게 늦기로 오시는 분이 고객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늦기로 오신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늦기려고. 들어봤어요? 여기. 네. 아, 여기서 이제 지금 점심 때 고기를 좀 구워 먹거든요, 저희가.